자, 이제 47페이지 보는 거죠. 47페이지. 03번의 제목을 보면 관리계획 결정고시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겁니다. 오늘 국민을 구속하니까 직접적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1번에 효력 발생식이 나와 있고요. 2번에 기존 사업의 개소성 여부라고 되어 있고 괄호 속에 기득권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할 것이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3번에 지형도면이 나오게 되죠. 이 세 가지가 결정 효과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바로 3번에 지형도면부터 하겠습니다. 지형도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일단 오늘 배운 걸 한번 총망라해 보겠습니다.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이를 고시하겠죠?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시흥시가 있다고요. 시흥시에 도로를 깝니다.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자, 배운 거 총 정리하자고요. 기반시설은 뭐로 결정한다? 아까 관리계획 내용 5개 중에 3번에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그럼 누군가 입안하고 누군가 결정해서 도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입안한다? 입안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시흥시라고 그랬거든요. 시흥시. 시흥시장이 입안하겠죠. 그럼 최종 깔으세요라고 결정해 줘야 되죠. 결정은 누가 결정한다? 시흥시는 대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흥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지사가 결정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것을 고시하는 거죠. 전국에 알린다고요. 전국에 알리는 방법은 관보 같은 신문 같은 데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간신문이라고 쳤을 때 일면 광고란에 이런 게 있어요. 시흥시 정왕동의 지방국도 제 몇 호선을 결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고시합니다.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글씨로 고시합니다. 이렇게 글로 고시를 하면 다른 지역 주민은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쓰지 말고 도로가 놓여지는 저 부분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서 도면을 표시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지형도면이에요. 그리고 지형도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된 내용. 도로가 결정됐죠? 결정된 내용을 그렸어요. 지형도에 그렸습니다. 지형도에 그린 그림을. 지형도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형도면이죠. 자, 뭘 그렸다고요?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어디다 그렸다고요? 지형도. 그래서 이름이 지형도면이에요. 지형도는 지도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그려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게 바로 지형도면. 그럼 지형도면은 누군가 그릴 겁니다. 그려서 제대로 잘 그렸나 확인받겠죠? 승인을 하고 이 그림을 전국에 알린다. 고시입니다. 그럼 과연 이 그림을 누가 그려야 될까? 시흥시장이 그릴까요? 경기도지사가 그릴까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자가 그려야죠? 시흥시장이 그리겠죠? 시흥시장이면 입안자예요? 결정거제예요? 입안자가 그려야 되겠죠? 입안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입안자가 그렸을 때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니 얘보다 낮은 자가 그렸을 때 승인 대상일 겁니다. 누가 그렸을 때일까요? 시장, 군수가 그렸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죠. 그럼 시장 중에는 대도시장이 포함되는데요. 대도시장은 혜택 받으니까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를 고시하는 거죠. 이것을 지형도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형도면은 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쉽게 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책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3번에 지형도면이 나오고요. 의부터 보자. 지형도면은 결정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랬잖아요. 지형도 밑줄 딱 두놓고요. 지형도에 명시함으로써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체적 지역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림이 지형도면입니다. 어디에다가 그렸다고요? 지형도에 그렸다. 2번 작성자를 봅니다. 1번의 원칙, 2번의 예외가 나오는데요. 그 작성자에다 땡땡 하고요. 입안자라고 쓰시면 돼요. 입안자가 작성한다. 그래서 입안자는 1번의 원칙이 나오죠. 원칙은 6인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고 6인. 2번에 예외 나오죠. 국토부 도의사가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 입안자입니다. 그럼 1번 원칙부터 보자고요. 6위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니 이것을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승인이 나올 텐데요. 누가 그렸을 때 누구의 승인 받는다? 시장, 군수가 그렸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시장, 군수가 그렸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데 첫째 줄 가로수를 보면 대도의사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대도의사는 승인받지 않는다. 혜택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형도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또 다시 바꿔서 47페이지로 갑니다. 앞에 거 해야죠. 47페이지 결정의 효과 1번이 뭐가 나오죠? 효력 발생식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형광펜으로 첫 줄을 딱 칠해버리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 발생이 언제 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단순한 문장이지만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 시흥시가 있다. 시흥시에다가 농림지역을 정합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웁니다. 농림지역을 정한다. 이것은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따라서 뭘로 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흥시 일부 지역에 농림지역을 정합니다. 그럼 농림지역은 보존지겠어요? 개발지겠어요? 보존지역이죠? 따라서 이 지역이 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할 겁니다. 건물 짓지 말아주세요. 규제를 합니다. 이 규제가 언제 시작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농림지역이 정됐다. 오늘 결정했다고 쳐봐요. 오늘부터 효력 발생이 아니죠? 효력 발생은 언제 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림을 싹 이렇게 그려서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농림지역이 오늘 정됐어도 오늘부터 진짜 농림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진짜 농림지역이 된다. 그러니 규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규제가 시작되는 건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승인받았죠? 고시를 하니 이게 바로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그때부터 진품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규제는 시작된다 이 뜻이라고요. 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최근 3년 내리 연속이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 발생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라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이제 괄호번 기득권 보호가 나오죠. 기득권 보호라는 것은 아무리 공법상 규제를 간다 할지라도 이미 했었던 건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이게 기득권 보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원칙부터 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다. 괄호 속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그냥은 못합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첫 줄을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결정됐나요? 사업을 먼저 착수했나요? 뭐가 먼저예요? 계획 결정이 먼저예요? 착수가 먼저예요? 착수에다가 색깔 딱 칠하세요. 무조건 착수를 먼저 해야만 기득권은 인정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다. 그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공사를 계속 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기득권 보호죠. 계속 할 수 있다라 밑줄. 착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자 이게. 예외가 나옵니다. 기득권은 인정해 주겠으나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거기 1번 보면 무슨 구역이 나와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이거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어요. 이것도 시가와나 수산자원 지정되기 전에 착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가 세단 말이에요. 그냥은 못합니다. 3월 보이나요? 3월 이내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기득권은 인정돼. 근데 그냥은 못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요걸 갖다 정리해 볼게요. 요게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기 어떤 지역이 있었대요? 여기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다 얻었다고 합니다. 허가 등을 다 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수까지 했다. 문제는 착수를 먼저 해야만 기득권 인정되죠. 착수했어요. 땅도 파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뒤에 여기에 농림지역이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 농림지역이 딱 지정됩니다. 그럼 농림지역이 먼저예요? 착수가 먼저예요? 이걸 먼저 한 거죠. 그럼 농림지역 지정도 용도지역이니까 뭐로 지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농림지역이 지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지정하기 위한 계획 결정보다 착수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원칙은 농림지역은 개발지예요? 보전지예요? 보전지니까 원칙은 이 지역의 사업을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착수를 먼저 했으니 이와 관계없이 사업할 수 있다 없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인정되는 거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신고하고 한대요? 그냥 한대요? 다 들렸잖아.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냥의 줄임말. 다만 여기가 무슨 구역일 때 시가와나 수산자원일 때만 신고하는 거고 저건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할 수 있다라 밑줄 친 거 있죠? 거기다 갱이라고 쓰고 오세요. 갱. 앞 페이지죠? 원칙에 계속할 수 있다다 갱. 갱은 뭐의 줄임말? 그냥의 줄임말.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단 저 구역이 시가와나 수산자원일 때는 그냥은 못합니다. 3월 이내 신고한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뒤쪽으로 와주세요. 그 시가와 수산자원 나온 거 있죠? 그 예외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제목이? 예외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빨간 펜을 딱 꺼내가지고 빨간 펜을 꺼내서 큼직하게 시읒자 4개를 써주세요. 기득권 보호에서 시읒자 4개입니다. 첫 번째 시읒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읒. 두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의 시읒. 세 번째는 3월 할 때 시읒. 네 번째는 신고할 때 시읒입니다. 시읒자 4개로 끝난 거예요. 시가와나 수산자원은 3월 이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득권 보호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아닌 것은 그냥 하는 거고 시가와나 수산자원일 때 3월 이내 신고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49페이지. 다음 주가 되면은 기본 책에 나오니까 그걸로 그대로 할 겁니다. 자, 49페이지 보면 맨 밑에 타당성도 보이나요? 관리계획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했어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강의를 딱 해보니까 일단 과목 자체가 어렵고요. 오늘 내용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건 다 어렵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제가 시화에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빠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괜히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시화 우리 학생분들 지금 분위기가 가장 저조하다 지금. 저조하다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1차 선생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1차 선생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정백기 교수님하고요. 민복 교수님인데 정백기 교수님 여기 원장이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서로 빠다치로 강의합니다. 저는 수원에 학원 있고요. 그분은 여기 학원 원장이에요. 서로 이렇게 교대. 저는 여기 와서 월급 안 받고 학계영 교수님은 우리 학원에서 월급 안 받아요. 제가 더 손해야. 그 얘기 학계영 교수님 하지 마세요. 또 화내.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입문과정 할 때 분위기를 잡았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뭐 너무 흥청만 치고는 안 좋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액티브해야 돼요. 수업할 때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눅눅하니 가만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곰팡이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요번 주는 처음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죠? 다음 주부터 응답을 잘하자. 알겠어요? 네. 그거 봐. 지금도 형편없잖아, 지금. 그리고 수업 딱 시작할 때 인사할 때 박수잖아요. 연습이 덜 됐어, 지금. 소리가 작잖아, 지금. 제가 작년에 교육할 때는 소리가 무척 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년간 부지런히 즐겁게 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는 공법은 절대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하시는데 오늘 배운 걸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체크한 거 있잖아요. 체크한 것만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십시오 합니다. 공법은 전주를 모르면 다음 주 걸 진행을 못합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할 때 복습했나는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만약에 복습이 좀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제가 믿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